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클렌징 제품들이 단종되고 리뉴얼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문의가 꾸준했어요. 클렌징은 제가 보습만큼이나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 제쳐두고 오늘 급하게 클렌징 제품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 여러분께 공유 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클렌저가 많은데 이것들을 막 쪼개서 리뷰하지 않고 오늘 타입별로 가격대별로 그냥 싹 모아서 비교하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슈에무라. 여기 보시면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 있죠. 철수했어요, 국내에서. 물론 직구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품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백화점 제품으로는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 바비브라운의 클렌징 오일이 있겠죠. 저는 지금 제품이 없어요. 다 쓰고 그 이후로 재구매를 안 했는데 슈에무라 국내에 있을 때도 바비브라운과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각기 계셨어요. 바비브라운 정도 쉽게 구입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품력은 바비브라운 클렌징 오일 워낙 좋으니까 그쵸? 그리고 가성비 최고의 백화점 제품으로는 숨 37도의 클렌징 오일이 있어요. 이것도 출시한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국산 저렴이보다는 가격대가 있지만 할인받고 하고 하면 가격대가 너무 좋은데 숨 37도 클렌징 오일 제품력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정말 꾸준히 그것만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계속해서 후기를 줄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저 제품이 없어요. 그것도 쓰고 나서는 제가 재구매를 하지 않고 계속 다른 거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 정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력은 꾸준하게 쓰시고 지금 앞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써보신 분들이 정말 손에 꼽는 아이템들 중 하나거든요. 제가 오늘 새롭게 추천드릴 제품은 아마 추천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겔랑의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아베이 로얄 라인에서 나온 클렌징 오일이고요. 용량은 150ml예요. 450ml의 슈에무라 제품과 비교하면 이 정도 용량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150ml에 8만 원대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슈에무라의 이 얼티메이트가 슈에무라 제품 중에서도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거였잖아요. 이거랑 지금 가격을 비교해보면 얘가 450ml라 그러면 가격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슈에무라랑 비교를 해도 가격이 2배 혹은 2배 이상.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웬만한 국산 클렌징 오일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5배가 넘어가요. 겔랑 워낙 비싸니까 이 정도 가격 차이를 안내를 드리고 비싸도 좋기만 하다 그러면 쓸 사람이 많죠. 좋아요. 네. 제가 이거를 몇 통을 써봤는데 꾸준하게 쓰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제품이 정말 좋습니다. 피지 관리, 각질 관리, 클렌징 하면서 이런 사소한 관리들 다 잘 되고요. 굉장히 잘 지워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감도 굉장히 촉촉해요. 저는 정말 다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점이라면 가장 먼저 용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용기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제가 다른 제품들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슈에무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펌핑을 눌러서 그냥 손에 바로 짜거든요. 근데 얘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앞에 주둥이가 짧다 보니까 얘는 제가 아무래도 놓고 펌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짜면서 쓰게 되는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마무리감인데요. 마무리감은 사실 저한테는 전혀 단점이 아니에요. 저는 이중세안 하지 않고 있고 이중세안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클렌징 오일 특유의 그 마무리감 있죠. 약간은 미끈한 것 같은 그 느낌? 전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촉촉해서. 얘도 역시 그런 거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사용한 분들 중에서는 뭔가 슈에무라 오일보다 바비브라운 숨 오일보다 약간 잔여감이 조금 더 미끈한 것 같아요 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 마무리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미세한 차이를 조금 따지고 싫어하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용기 문제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향이 진짜 제가 이걸 2통인가 3통 쓴 것 같은데 저는
향은 정말 쓰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진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아베이 로얄 계열에서 약간 허니향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뭐 허니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 제품 중에 아임프롬 허니 라인 있잖아요. 아임프롬의 허니 쪽 향보다도 훨씬 인위적이고 덜 향기로운, 전 좀 많이 좀 강하면서도 좀 별로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가격이 비싸도 향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더 꾸준하게 써볼 의향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품력은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가격 무시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오일 정도로 그런 강한 세정력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샤넬이 있습니다. 수블림 아제 라인의 클렌징 젤이에요. 이렇게 좀 묵직한 이런 형태고요. 얘도 150ml에 가격대가 좀 있지만 똑같은 150ml 용량을 놓고 회차로 클렌징을 한다고 했을 때 따져보면 제형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오래 쓰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체감하기에는 왠지 덜 부담스러운 느낌? 처음에 얘를 사용을 해보면 젤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묵직해요. 묵직한 이런 젤인데 이렇게 비볐을 때 마른 얼굴에 묻혀서 비비면 뭐지 조금 되직한데 잘 안 펴발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끝날 때쯤이면 바로 체온과 만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면서 클렌징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것만 놓고 계속 비벼보면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거고요. 물을 살짝 묻혀서 비비면 이렇게 바로 우윳빛으로 변해요. 그냥 클렌징 오일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윳빛으로 변하는데도 보면 클렌징 오일처럼 거품은 안 나요. 거품은 안 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의 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쓰고 놀란 거는 의외로 건조하지 않다. 저는 백화점 클렌징 젤들 뭐 옛날부터 많이 써봤지만 이중 세안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무리감이 되게 건조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생각만큼 건조하지가 않았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커요. 앞에 소개했던 클렌징 오일, 지금 이런 클렌징 젤, 저는 사용할 때 이중 세안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제품, 나는 이런 세정력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드릴 제품은 요거 뽀아레 제품이에요. 이 정도 세정력이 필요 없어, 클렌징 오일도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클렌징 폼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뽀아레는 신세계가 만든 고렴이 명품 화장품이에요. 가격대도 그 정도 수준의 제품인데 오늘 영상 광고도 아니니까 브랜드 소개는 하지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가 엄청나게 떴기 때문에 충분히 브랜드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국산 브랜드지만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국내 제조 아이템들도 있고 스위스, 일본 이렇게 다양하게 제조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일본의 클렌징 폼, 그 특유의 사용감들이 있어요. 굉장히 찰지고 쫀득쫀득하면서 조밀한 거품 있죠. 이 제품이 바로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이만큼 짰어요. 이거보다 적게 짜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비면 약간 그냥 쫀득쫀득한 그냥 평범한 클렌징 폼. 근데 여기다가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해보면 그냥 이렇게 우윳빛 되죠? 자, 이거를 비벼보면 요 정도만 지금 비비고 봐도 이만큼 아시죠? 굉장히 조밀조밀 밀도 있게 쫀쫀한 일본 제품 특유의 국산 브랜드지만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특유의 이런 클렌징 폼이에요. 보시기만 해도 어떤 제품인지 아실 텐데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세안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클렌징 폼이지만 세정력으로 따지면 거의 탑. 지금 거의 흰색이 되었어요, 손이. 이런 제품이고 지금 보기에 이렇게 되면 이게 빨리 헹궈질까 싶은데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이렇게 뭔가 두껍게 허옇게 떡칠이 된 것 같아도 물에 딱 만나면 굉장히 빨리 꼼꼼하게 개운하게 잘 헹궈지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이런 사용감의 클렌징 폼이 국산 제조로도 많이 따라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 안 썼고, 뭐 일본의 쫀쫀한 클렌징 폼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세이도 센카나 뭐 비오레 같은 게 있잖아요.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이 클렌징 폼이지만 세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그 시세이도나 뭐 비오레 클렌징 폼들을 잘 쓰지 않고 뭐 거의 추천도 잘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로 세안을 하고 나면 정말 더럽게 건조해요. 이미 헹굼을 하는 단계부터도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 썼는데 얘도 사실 제가 이거 살 때 매장에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 그랬어요. 저 정말 그거를 믿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딱 써보니까 정말 약산성 클렌징 폼의 사용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확인을 해봐도 뭐 이 제품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산성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약산성이 맞으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품까지 너무 많이 나고 쫀쫀한 거예요. 망했다. 이거 진짜 정말 이것도 더럽게 건져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놀란 포인트는 사용감은 기존의 일본 클렌징 폼과 너무 흡사하고 그들의 장점인 이 씻는 맛이 있는, 롤링하는 맛이 있는 제품인데 헹굼 단계부터 걔네들 특징이 헹굴 때도 물을 묻혀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쁜 뽀득함이 있어요. 적당히 개운한 뽀득함이 아니라 막 피부가 밀리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그런 뽀득함이 있는데 얘는 그냥 딱 좋은 정도의 뽀득함. 물론 저는 뭐 굉장히 뽀득함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국산 다 싫고 나는 그냥 무조건 개운한 거 좋아. 그러는 남성, 여성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전혀 기분 나쁜 뽀득함이 아니고 세안한 후에도 동급의 제형과 사용감의 제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뭐 촉촉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굉장히 매우 덜 건조한 클렌징 폼이더라. 뽀득한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강추고요. 남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쫀쫀한 클렌징 폼을 쓰면서 면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쉐이빙 제품 따로 두지 않고 한꺼번에 쓴다 그러면 추천. 그리고 폼이지만 자외선 차단제 웬만한 거 다 지워지고요. 베이스 화장도 가벼운 화장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그런 세정력의 제품입니다. 향은 굉장히 은은한데요. 제가 썼을 때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특징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되게 산티나는 향도 아닌 그런 기분 좋은 향입니다. 더 촉촉한 클렌징 폼, 이거보다 더 촉촉한, 뭐 뽀득뽀득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고 마일드한 제품을 백화점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 세정력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시슬리의 레디언스 포밍 크림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의 폼이 나와요.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좀 몽글몽글 풍성한 것 같아요. 아까 썼던 뽀아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밀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맨손에 썼을 때 그래요. 맨손, 맨얼굴에 쓰면 그런데 이 제형의 특징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그 드라이한 얼굴에다 얘를 올려버리면 생각보다 거품은 잘 안 나요. 거품은 거품인데 막 되게 풍성하거나 되게 쫀쫀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치만 되게 신기한 건 여기도 지금 앞에 보시면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써 있는데 사용감은 메이크업이 전혀 지워질 것 같지 않은 그냥 평범한 폼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메이크업이 지워집니다. 의외로 자외선 차단제 잘 지워지고 가벼운 메이크업도 싹 지워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에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되어 있지만 포인트 화장이라던가 굉장히 진한 화장을 지우는 데는 비추천입니다. 마무리감이 백화점 폼 타입의 클렌저 치고는 정말 안 건조한 편에 속하는 몇 안 되는 클렌징 제품 중에 하나예요. 시슬리에 하얀 색깔 튜브 형태로 된 이런 클렌징 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좀 제품 이름을 잘 못 외우겠어. 제가 10년 전에도 시슬리 클렌징 폼을 추천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도 뭐 리뉴얼 됐다 그러면 재구매를 계속하면서 제품력을 테스트해왔는데 진짜 리뉴얼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꾸준하게 제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산다 그러면 절대 말리지
말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비추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제품이 촉촉하고 사용감, 세정력 다 좋고 너무 좋은데 그 사이에 국산의 클렌징 폼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브랜드 안 보고 사용을 해보면 뭐 향기로 구별은 하긴 하겠지만 사용감이 국산이 시슬리의 그 클렌징 폼을 완벽 대체하는 거예요. 뭐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뭔가 사용감이나 어떠한 특징적인 차이나 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차별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소개하는 이렇게 많은 것들 좋은 게 있잖아요. 덜 추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그거 좋아서 쓴다 그러면 오케이 쓰세요 좋아요 라고 하지만 잘 이해하시겠죠? 그냥 내가 시슬리가 좋고 브랜드가 너무 좋고 뭐 나는 뭐 주식 코인 빵빵 터져서 너무 부자야 나는 그냥 비싼 것만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절대 말리지 않아요. 제가 추천하는 비싼 아이템 중에는 속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이제 국산 저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쓴 지 좀 됐어요. 뭐 리뉴얼 되었다거나 신상이 나왔다 그러면 꾸준하게 테스트는 했는데 클렌징 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 제품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수강생들과 함께 클렌징 밤 위주로 테스트를 많이 했고 많이 썼는데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제 추천이자 정말 다 써본 수강생들이 가장 베스트로 꼽은 제품들입니다. 아임프롬의 피그 클렌징 밤이랑 허스텔러의 원더 베지 클렌징 밤이에요. 개인차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써본 분들 중에도 뭐가 더 좋다 하는데 확실히 갈려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력은 비슷하고 클렌징 오일 정도의 수준이고요. 뭐 각질 관리, 피지 제거 뭐 이런 거 다 비슷하고 얘가 이 피그 클렌징 밤이 더 가벼워요. 그리고 허스텔러가 조금 더 촉촉해요. 그리고 조금 더 오일리해요. 그러면 좀 유분감이 있는 사람은 피그가 더 좋겠고 조금 더 중건성 쪽으로 가는 피부 타입이다 그러면 허스텔러가 좋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 따져서 될 것 아닌 게 요거 허스텔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중 세안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중 세안을 하지 않고 요걸로 클렌징을 하고 수건으로 닦아놨을 때 그 마른 상태에서 피부 느낌이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전혀 나쁘거나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그 느낌에서 뭔가 얇은 진짜 뭔가 약간 막을 씌운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한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니고 조금 있었어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냥 마무리감이 깔끔. 굉장히 라이트한 그런 제품입니다. 스패츌러가 둘 다 들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없다는 거는 원래 들어있지 않았거나 들어있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없고 저는 이걸 쓸 때 뭘 쓰냐면 그때 댓글에서도 봤는데 마케리마케 이거 있잖아요. 진짜 그 옛날 거 마지막 남은 거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쓰고 있어요. 너무 얇고 스댕도 아닌데 플라스틱 이렇게까지 견고하게 오래 쓸 일인가 싶지만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고 요만한 거 스패츌러 들은 거에 비해서 얘가 지금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쓰고 물기 있는 세면대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꽂아서 말려서 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좀 이런 거 좀 만들어 달라고요. 여러 용도로 쓰고 있지만 진짜 클렌징 밤 쓸 때 정말 대박이거든요. 너무 커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이게 없는 분들한테는 클렌징 크림을 사든 클렌징 밤을 사든 그 안에 들어있는 스패츌러가 어때요? 요 정도 길이에 굉장히 폭도 좁고 작잖아요. 나는 그걸로 클렌징 밤을 어떻게 뜨라는 건지 모르겠어. 뭐 두세 번에 걸쳐 뜨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면 제가 대신 추천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크죠? 일반적인 스패츌러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데 이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먹는 그 편의점에 파는 이렇게 동그란 킨더 초콜릿 들어있는 초콜릿 떠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간 두툼하면서 유연한데 잘 안 망가지고 좋아요. 그 킨더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요게 클렌징 밤 뜨기에 되게 괜찮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허스텔러 같은 경우는 오일이 더 섞여서 그런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떠내는 느낌이에요. 저는 한 번에 요 정도 씁니다. 아주 그냥 한 번 딱 양을 긁어내기 너무 좋고 허스텔러가 뭔가 부드럽게 뜨는 느낌이라면
그 아임프롬의 피그 같은 경우는 조금 제형의 차이가 약간 긁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긁어내는데 이걸로 쓰면 얘는 전 한 번 쓸 때 거의 이 끝부분 가득 이렇게 쓰지만 요 스패츌러에 쓰면 이까지 가득 긁어버리면 너무 양이 많아요. 한 3분의 2 안쪽으로 떠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얼굴이나 이런 거 시연 안 할게요. 뭐 클렌징 오일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클렌징 밤은 그냥 오일처럼 쓰면 돼요. 이대로 떠서 흐르지 않게 얼굴에 얹어서 이렇게 하다가 헹구면 돼요. 여러분이 이 영상 이후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또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귀찮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입금되면 시연할게요. 장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아임프롬 피그 같은 경우는 용기의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 허스텔러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입구 차이가 있어요.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 클렌징이고 밤이다 보니까 조금 이거는 쓰면서도 약간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이 아임프롬 피그 클렌징 밤의 향, 그 무화과 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향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나는 무조건 그래도 더 촉촉한 거, 조금이라도 더 촉촉한 게 좋아 그러면 허스텔러 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밤은 일단 펌핑이 아니다 보니까 용기적인 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밤 제품이 좀 튜브로 짜주면 안 되나 싶은데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두 제품을 써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밤 타입이라서 귀찮아. 그치만 제품의 사용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귀찮음을 정말 상쇄할 정도의 제품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75ml예요. 얘가 100g인가? 보통 클렌징 밤 사이즈가 이렇다 그러면 좀 작죠. 저는 작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 빨리빨리 쓰고 또 새 거 까고 이러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사용을 하는 분들이 이 75ml가 너무 양이 적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클렌징 밤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인데 고려미 클렌징 밤 중에서는 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엘레미스라는 브랜드예요. 영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100g에 이게 100g일 거예요. 100g에 8만 원대. 굉장히 비싸죠. 정말 백화점에 있는 것들 다른 거 유명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저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기에 보일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해볼게요. 이렇게 오일이 이렇게 막 흘러요. 이렇게 좀 보인다. 오일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진짜 클렌징 오일 같은 클렌징 밤이에요. 그렇지만 얼굴에 쓸 때 막 주르륵 되지 않고 이렇게 오일리해 보이지만 마무리감은 전혀 오일리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앞서서 조금 뭐 막 씌워진 의견이 있다고 했던 허스텔러 클렌징 밤 촉촉하다고 했잖아요. 얘보다도 덜 오일리한 제품이고요. 그렇다고 건조하지 않고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녹아서 펴발리는 사용감의 그런 클렌징 밤입니다. 세정력 당연히 좋고요. 향은 강한 아로마 향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유럽 브랜드 특유의 그냥 그런 아로마 향 있죠. 그런 향이에요. 조금 스파 가면 많이 나는 그런 향이고 용기는 제가 아까 허스텔러보다 아임프롬 피그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지금 엘레미스는 아임프롬 피그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낮아요. 납작해요. 그래서 넓적하고 납작한 용기, 시원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클렌징 밤은 세정력은 클렌징 오일급이면서 클렌징 오일 특유의 그런 주르륵 흐르는 부분들이 개선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개선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주르륵 흐르지 않지만 클렌징 밤은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야 돼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클렌징 오일에 주르륵 흐르는 게 너무 싫어서 클렌징 밤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중에서는 현재 오일을 쓰지 않고 클렌징 밤들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추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낮은 가격대에서 세정력을 조금 더 낮추면 달바 제품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인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이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재구매를 하신다는 분들도 많았고 뭐 공구 요청도 많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의외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은 싫다. 그냥 그렇게 좀 오일리함이 느껴지는 클렌저는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샤넬은 클렌징 젤이잖아요. 이런 느낌이고 달바는 오일 크림 형태고 젤 같기도 하면서 그냥 클렌징 폼 쭉 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달바거든요. 흐르고 있죠. 샤넬은 흐르지 않은데.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샤넬은 문질렀을 때 거품이 나지 않으면서 그대로 계속 그냥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달바는 여기서 나중에 거품이 나는 폼 형태로 바뀌면서 헹궈내는. 그래서 그냥 이중 세안은 하지 않지만 이중 세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정력을 낮춰도 된다. 그러면 이 제품이 있습니다. 마녀공장의 아워비건 어성초 시카 클렌징 폼이에요. 선크림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지워지고요. 충분히 잘 지워지고 가벼운 베이스 화장도 지워지는 그런 클렌징 폼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건조하지 않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추천을 드리는 게 믹순의 병풀 클렌징 폼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제품인데 저 때문에 믹순을 알게 된 분들이 저에게 역추천을 하셔서 제가 알게 된 제품인데 얘는 메이크업 전혀 지워지지 않아요. 물론 뭐 지워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보다 세정력이 훨씬은 아니야. 이거보다 세정력이 조금 더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크림은 지워집니다. 근데 막 강한 그런 선크림은 잘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클렌징 폼을 주로 남편이 저희 집에선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믹순의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정말 강한 세정력이 필요 없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트러블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 믹순의 병풀 클렌징 폼을 추천을 해요. 근데 선크림을 조금 강한 걸 쓴다든가 낮에 자주 덧바른다든가 가볍지만 얇게 피부 화장을 한다던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비추천. 이 두 개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뭐 클렌징 오일이나 밤 같은 걸 쓰시고 이중 세안용을 쓴다 그래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이 딱 필요한 세정력에 맞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딱 하나가 최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클렌징 제품들은 개인차가 진짜 크고 취향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 취향도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1위를 고른다는 게 너무 어렵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이 많은 것들을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거 한꺼번에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여러 세면대에 흩어놓고 진짜 고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계속 비교하고 신제품 나오면 또 껴서 비교하고 화장 상태에 따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선호하는 타입에 따라 각자의 재력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클렌징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가능하시다면 좀 다양하게 고르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향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꼽은 각자의 베스트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저랑 제품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대화가 더 잘 될 거니까. 남자분들한테도 남자 거 추천하지 않고 저는 이 안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분들이 남자지만 뭐 화장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 세정력이 강한 게 무조건 최고는 아닌 거 아시죠? 내 얼굴에서 씻어내야 할 것만 확실하게 씻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거보다 세정력이 강해봤자 피부만 건조해지겠죠. 내가 보통 어디까지 바르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에 맞춰서 클렌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선크림까지만 바르는 날, 뭐 중간 정도의 화장, 되게 진한 화장, 이게 좀 기복이 좀 있는 분들은 다양한 클렌저를 구비해서 쓰시면 조금 다채롭게 클렌징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 맞는데 뭐 이중 세안을 안 한다 그러면 솔직히 클렌징 오일 단 하나만 넣고 그걸로 365일 세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좀 많이 예민해. 그리고 피부가 연약하고 엄청 또 건조해. 그러면 클렌징 오일보다는 세정력을 낮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중 세안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중 세안을 하시되 뭐 클렌징 오일이든 밤이든 세정력이 너무 좋은 거, 그리고 폼도 너무 좋은 거 이렇게 쓰면 자칫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피부에 따라 조합을 잘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클렌저는 제가 워낙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뷰티 아이템이기 때문에 테스트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언제든 좋은 신상이 나오면 추천을 드릴 거예요. 백화점은 좀 클렌저가 신상이 잘 출시가 안 되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